잖아 3분. 아이 참. 그냥 남겨놓고 싶었는데. 핸드폰이 찍은 거예요? 거치대가 찍은 거예요? 거치대가. 네. 하다가 너무 아프겠다. 예, 아유, 근데 뭐 앞에 잘렸지만 어쩔 수 없죠. 다시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실험 관찰에서 사건 A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했었고요. 네,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에 눈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다 적었다면 지금은 적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이제부터 안 적겠다는 거야. 그냥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전을 던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오는 건 뭐가 있을 거고, 앞면 뒷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6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걸 숫자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굳이 다 적지 않아도 풀 수 있도록.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초등학교 방법이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를 때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다 쓰면 돼요. 원초적으로. 그럼 그게 바로 답이 된다.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에서 나왔던 그대로 설명을 해주자면 뭐라고 하죠? A 사건 또는 B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또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그대로 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더하는 거겠네. 그 다음에 뭐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곱하는 거겠네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가 아니라 특강때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얘기해 주자면 뭐라? 이제부터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쓰긴 쓸게요. A 사건 또는 B 사건이라고 해서 또는이라고 하는 멘트가 보이면 뭐 우어라고 하는 멘트가 보이면 여기는 더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웠었고 그죠? 그 다음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 경우에는 동시에 라고 하는 멘트가 들어가면 이 둘을 서로 곱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동시에가 뭐고 또는이 뭐고 그런 거 구분 없이 잘 할 수 있냐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더하고 어떤 경우에 곱하고를 이제 분류를 해보자고요. 하나씩 보자고요. 일단 먼저 동시에라고 얘기하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시에는 절대 at the same time 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동시에라고 하는 표현은 자 나랑 너랑 동시에 출발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같은 시간대를 이야기하지만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에라고 하는 건 사실은 and의 의미가 좀 더 커요. and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커요. 그 and라고 하는 거는 뭐야? A and B 얘랑 얘 쟤랑 얘 그러면 이런 것도 즉 동시에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해석하자? 얘는 뭐 하는 경우에 어떠한 하나의 상황이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동시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요. 내가 여기가 자꾸 너덜너덜거려. 툭툭거리고. 자, 내가 뭐가 있을까? 동전을 5개를 던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기 통상적으로라고 하는 이것처럼 동시에 내가 동시에 이 동전을 손에 쥐고 있다가 한 번에 5개를 와라락 하고 놓는 게 동시에가 아니라 어떤 경우도 동시에라고요? 나 이제부터 동전 10개 던질 거야 하고 동전 하나만 던져. 그리고 한 10분 뒤에 하나 더 던져. 그럼 나는 뭐 하는 중이야? 동전 던지는 중이야. 그지?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언제까지? 10개 던진 다음에 그 10개가 던져질 때까지. 그럼 남은 8개는 1년에 하나씩 나머지 던져볼까? 하고 해서 남은 8년 동안 이제 8개를 던졌어. 그럼 뭐야? 그 8년 동안 난 동전을 던지는 중인 거야. 그지? 여전히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 8년이 동시에라고요? 네! 수학적으로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동시에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더 오버해서 자, 나는 이제부터 동전 50개를 던질 거야. 언제? 새해에. 1월 1일이 될 때마다 자, 소원 하나 빌면서 동전 하나 던져. 50년 동안. 그럼 나는 뭐야? 50년 동안 동전을 던지는 중이 되는 거지, 그냥. 계속 동전을 던지는 중인 거고, 그렇게 던졌을 때 나온 결과가 동시에 나온 결과예요. 수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절대 시간적으로서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건 이런 것도 너무너무 단순하지만 자, 생각해봐.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뭐 4가지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자, 나는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을 간다 라고 할 때 동시에 라고 납득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정말 at the same time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동시에 대전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막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반 갈라갖고 반갈죽 한 다음에 여기서 이게 대전을 가가지고 그 반 쪼가리는 이제 부산을 가는 중이고 그 반 쪼가리는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갈 때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니까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몇 곱하기? 3 곱하기 4로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 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 이런 비유, 저는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해서 매번 써먹어요. 니 수업 들은 거를 딱 마치 5시간 만에 다시 들으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부끄럽냐.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제 수업을 안 들으셨던 4분이나 계시네요. 야, 여기 반반이네. 좋네. 실명 아니야? 하나 더 생겼죠. 민재야. 진짜 뭐냐고 진짜. 알아? 자, 상식적으로,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옷, 상의, 반팔이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긴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왜? 긴팔이 3개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생각해봐. 그러면은 자, 옷 하나 골라봐. 나갈 옷 골라봐 라고 하면 어떻게 고를 거야? 지금 여기서 뭐 봄이야. 날씨 되게 좋아. 그러면 겨울이면 당연히 다 꽁꽁 껴입고 이걸 몇 개나 입어. 그런 거 말고 옷 골라봐 라고 하면 뭐 할 거야? 요 중에서 하나 정도를 고르겠죠. 근데 그걸 동시에 고를까? 연속적으로? 아니, 하나만 고르고 말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속적으로. 자, 바지가 있어요. 바지가 4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나갈 옷 골라봐, 성규야.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갈 옷 골라봐. 라고 할 때, 너는 과연 4벌, 3벌,
네 벌 중에서 하나만 입고 갈 거냐고. 어떤 느낌인 거야? 자, 오늘의 느낌은 하이 실종? 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나, 아니면, 오늘은, 좀 마초스럽게, 막 이렇게 울퉁불퉁, 울끌울끌, 막 이러고 가고, 그런 미친 사람들은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바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이렇게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진짜 가끔 더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비유를 시작한 이유가요. 걔한테 너는 꼭 한 벌만 입고 다녀라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냐? 2017년인가 18년쯤에. 그때부터 미안하다. 내가 설명이 모자랐다. 라고 하면서, 라는 척을 하고 애를 엄청 구박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총 몇 가지 경우로 세트를 만들어 입을 수 있다? 28가지로 세트를 만들어 입을 수 있겠다라고 계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몇 곱하기? 7 곱하기 4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어떤 상황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 다음에 곱해주는 거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때 뿐만 아니라, 그냥 정말 동시에, 정말 at the same time으로 해서 던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덩어리로 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각각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보아요. 각각의 상황에서 이 연결된다. 봐야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줄 세우기라고 할 때 5명을 줄 세운다라고 하는 거를 5명이 한 번에 오로록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여기에 자리가 몇 개 있는데 5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몇 명이고 5명이고,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4명이고, 그 다음은 3명이고 2명이고 1명이고 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인 거지, 얘네들이 갑자기 나와서 짠 하고 줄 이렇게 세팅이 딱딱딱 맞춰지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 관측해, 두 번째 주사위를 던져 관측해, 세 번째 주사위를 던져 관측해. 이렇게 따로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반드시, 무조건, 절대로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고배법칙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합의법칙과 관련된 내용은요, 요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지웁니다. 합의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래, 우리 더 할 거야. 더 할 건데, 어떻게 더 해줄 거야? 어떻게 더 할 거야? 자, 근데 그 더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왜 더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냐면, 더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뭘 먼저 생각해 주면 좋을까? 왜 더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뭘 하기 때문에, 얘는 합의법칙이는요, 제일 첫 번째 뭘 먼저 하기 때문에 더 해주냐면, 분류를 하기 때문이에요. 분류를 하거나 구분을 지어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더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절대값 문제, 우리 부등식에서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 3보다 작은 경우,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푼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해줬죠. 그런 식으로 이 분류라고 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로 분류해서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있는 사람 수를 센다. 아니야, 너무 많아. 2층에 있는 사람 수를 센다라고 할 때, 지금 현재 요 층에 있는 학생 수를 셀 거야라고 할 때 그걸 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냥 정말 가고 이렇게 문 벌컥 열고서 오케이 하고 그냥 이렇게 숫자 세도 돼요. 그죠? 그렇게 세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어때? 자, 1호에는 몇 명, 2호에는 몇 명, 3호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각각의 호수를 다 얘기해서 그 각각의 교실에는 몇 명이 있다라고 센 다음에 그거는 반별로 분류를 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중복되는 거, 그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없죠.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할까?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이 몇 명. 이렇게 세도 괜찮겠죠. 그죠? 괜찮겠죠? 우리나라는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어요. 미국처럼 16개의 성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미국은 성이 16개가 됐어요, 지금. 왜요? 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실제로 만약에 외국 사이트 같은 데에 가입을 할 때 당신의 이상한 얘기 하자면 이게 뭐예요? 성별이잖아. 성별을 얘기하게 your sex라고 해서 물어보는 그게 있단 말이죠. 변태들. 변태들 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성이잖아, 성. 이상한 사람. 왜 얼굴을 가리고 부끄럽고 이게 키득키득거리는 거야, 변태들아. 아이씨. 그래, 당신의 성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16개가 나와요. 심지어 사물과 같다라고 색칠한 그것도 있을 정도로 남자이다, 남자이지만 뭐 여자의 정신을 가진다, 뭐 남자에 가까운 편이다, 뭐 여자 뭐 그 어떤 때때로 남자일 때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진짜예요. 나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억울하다고.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뭐 16개 정도의 성이 있대요. 뭐 실시간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남자 아니면 여자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고 있다. LGTB, QLED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으면 있잖아. 아니지 않으면 아니게. 네, 나의 성별 포커라인. 우리나라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밝히지 않음은 없어요. 그래서 네 성별이 뭔데? 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죠. 저기 누구냐? 홍자? 분장. 풍자? 풍자는 남자잖아요. 군대 갔으니 뭐였지? 아니, 수술까지 했어요. 근데, 남자잖아요. 생물학적 성별은 아직도 남자잖아요. 유전적 성별은 아직도 남자잖아요. XY에서 변할 수가 없잖아요, 유전적 성별을. 그죠? 뭐, 아쉽지만. 뭐, 본인 스스로 아쉬워할지 모르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불편하시면, 저기, 머리 노란 나라 가시면, 네, 그 16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그 머리 노란 분이랑 코 높은 그 호쟁이들 나라 가시면은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미용실 같은 데 가면은 그 미용실에서 서비스가 만족도가 높다고 유명한 미용실이, 왜 미용실이 유명하냐면, 딱 가자마자 외적으로 애를 평가하는 게 아니래요. 미스터, 미세스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부터 시작한대요. 실제로. 그러면은, 그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해서, 뭐라고 대입하냐면은, 으로 불러주세요. 진짜로. it that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저거, 이렇게 부른대잖아. 진짜예요. 머리 깎아달래요. 이건님, 이거 괜찮으세요? 이건님, 저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대잖아요. 그게 진짜 되게 엄청 서비스가 만족도가 엄청 좋대요. 찾아봐, 진짜 있어, 이거. 네, 여튼 분류를 하는 게 중요하다. 또 뭐요? 뭐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뭐 패딩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자, 학생들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거에서 분류는 기준이 뭐야? 기준이 뭐였어? 지금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반별로, 아니면 남자 여자, 아니면은 뭐 패딩을 입었네 벗었네, 그 다음에 저기 모자를 썼네 벗었네, 뭐 안경을 썼다 벗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어떤 기준이 되잖아. 그 기준 누가 정한 거냐고. 누가 알려줬어? 내가 알려줬어. 그래. 근데 내가 말한 기준은 뭐야? 선생님 자신이 내가 정한 기준이야. 누가? 나의 가슴이 시켰어요.
내가 가슴으로 내 가슴이 저기 호수별로 세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분류를 할 때는 항상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니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센 표현을 할 뻔 했는데, 예. 니들 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할 뻔 하다가 제가 지금,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휴. 그래서 분류를 할 때, 근데 여기서 분류를 할 때는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분류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빠짐없이 전부에 대해서 분류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놓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더해주는 게 이제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죠. 빠짐없이 분류한다.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성별 16개로 나누는데 성별 15개를 세고서 하나를 안 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꼼꼼하게 이렇게 판별하지 못했다도 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제가 판별을 잘한 걸까요? 여기 여자는 몇 명이고요. 그 다음에 안경 쓴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분류를 잘 한 거야? 좀 안경을 쓰지 않으면 여자고 안경을 쓰면 무언가고 이런 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제대로 된 분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빠짐없이 분류를 해서 그 값을 각각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모두 다 더해서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게 합의 법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제 1번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는 뭐라고요? 5의 배수. 합이 5의 배수는 5가 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수는 2부터 12까지가 가능해요. 합으로 따졌을 때. 그럼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거는 5, 10. 6의 배수가 되는 거는 6, 12. 이 모든 게 다 빠짐없이 분류했죠. 그죠? 빠짐없이 분류했죠. 그럼 이제 하나씩 세봅시다. 1,4부터 어디까지? 4,1까지 몇 개? 4개. 여기는 어디부터? 4,6부터 시작해서 6,4까지 몇 개? 3개. 여기는 1,5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5,1까지 몇 개? 5개. 얘는 6,6으로 1개.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값을 다 더해주시면 답은 13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거 하나하나 다 적어서 2, 4, 6, 8, 10 하지 않아요. 그냥 나누기에서 목만 챙기죠. 50까지가 나옵니다. 3의 배수는요? 그쵸. 나누어서 목만 챙기면 돼요. 33가지요. 라고 해서, 그럼 총 합은 83가지. 라고 하면 맞아, 틀려? 2번 센 애들이 있어요. 그쵸. 6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2번 셀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6의 배수가 되는 애들은 꼭 반드시 빼줘야 합니다. 몇 개? 16개. 그래서 답은 얼마? 67. 그럼 144와 서로소 인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야? 서로소라고 하는 건 뭐였죠? 2의 배수도? 144를 소인수 분해하면 얼마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배수가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몇 개? 33개. 저거 2분에 빼서 안 돼. 가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 거 m 더하기 n 마이너스 l. 근데 요새 l 같은 경우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거를 좀 더 편안하게 나오긴 나와. 근데 예전에는 집합이라고 하는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내용 이후에 순열과 조합이 공통수학 2 가장 마지막에 붙어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때까지는 집합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여기 경우의 수를 설명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설명하기가 편해서 그냥 m 더하기 n-l라고 설명을 했는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외한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문제에서는 절대 잘 안 나와요. 근데 수학에선도 구닥다리 문제들이라. 다음 필수 문제 3번. 필수 문제 3번 하나만 적어주세요. 뭘 적으라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에는 뭐부터 기준을 잡는다? 개수의 절대값이 큰 항을 기준으로. 거기 밑에 있네요. 쓸 필요 없이 적어주시면 이게 줄거주세요. 길잡이. 개수가 큰 항을 기준으로 수를 대입하여 각 경우를 생각한다. 즉 지금 2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14구나. 누구부터? C부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C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필수 문제는 예전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예제 4번 의미 아닌 두전수. 이거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개수가 큰 거부터. 개수가 큰 거부터 세주시면 되겠더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뭘 조심하셔야 돼요. 굳이 7을 안 맞추셔도 돼요. 즉 x랑 y 순서대로 갈 거야. 이때 x 더하기 2y가 7보다 작은 거 구하래. 의미 아닌 정수예요. 의미 아닌 정수. 0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y가 0부터 어디까지? 6,0까지. y를 기준으로. 그럼 또 y를 기준으로 y가 1일 때는 0부터 얼마까지? 4까지. 그럼 2일 때는요? 3 나와야 되니까 0부터 2까지. 그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0부터 끝. 그래서 총 몇 개? 7개, 5개, 3개, 1개 계산해 주시면 4, 4, 16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더라. 자, 고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바로 개념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영도라고 하는 것과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아마 그것까지 못할 것 같아요. 수형도요. 수형도요. 수형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경우를요, 이게 가지치기 하는 식으로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수형도로 푸는 경우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딱 그 놈만 써요. 교란순열이에요. 교란순열은 수형도로 풀어요. 얘는 수형도로 풉니다. 그 수형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뭇가지 숫자를 쓰고요. 그 형태, 즉 나뭇가지 형태로 펼쳐놓은 그림과 같은 걸 수형도라고 해요. 그리고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을걸요? A가 A를 내고 B가 B를 냈을 때, B를 내고 C가 C를 이런 식으로 냈을 때 자기가 낸 것을 가져가지 않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라는 문제. 이게 교란순열이라고 해요. 아니면 뭐 완전순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란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게 n에 대한 항의 개수가 한 개일 때 나올 수 있는 거, 자기 거밖에 안 냈는데 자기 거 안 가져가야 돼. 방법 있어 없어? 없죠. 그럼 B가 B를 냈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 바꾸면 되죠. 그럼 n이 2일 때는 한 개가 생기네요. 그럼 C가 C를 냈을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길까요? B, CA와 C, AB 더 있냐? 이게 수형도예요. 요렇게 짝대기로 연결해주는 이게 수형도입니다. 더 있어요? 더 없어요.
3개일 땐 2가지입니다. 다음 D가 붙으면 얘는 몇 개 할게? 4개일 때는 9개가 나와요. 일단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B로 시작해서 A, B, C 또 A 다음에 C가 올 수 있네요. DA 또 D가 올 수 있네요. AC A가 B를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C 받아봐. C A D C D B A로 시작하는 애 더 없죠. B 안 되죠. C 안 되고 D로 가요. 그러면 얘는 A, B와 BA가 돼요. 그래서 3개, 그럼 D도 몇 개? 3개. 그래서 총 몇 개? 9개 나와요. 그리고 5개일 때는 얼마 나올까요? 업, 70. 다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49? 그 49는 어디서 나온 거야? 다운 39. 44개입니다. 그래서 저거 너네들이 외워야 될 거는 요렇게 네, 그것도 설명해 줄게요. 너네들이 외워야 될 숫자는 이 순서대로 5개를 외우세요. 교란순열에서 밖에 안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란순열은 숫자 5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0, 1, 2, 9, 44. 그럼 예를 들어 3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간대? 2개. 4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간대? 9개. 5명이 자기 걸 안 가져간대? 44개. 선생님 그러면 6개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수영도로 풀어야 된다니까요. 이 44개를 그리는 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265개예요. 이거를 짝대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일단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근데 뭐 민재는 눈치챘으면 참 다행인데요. 뭐냐면요. 2개를 더해서 얘랑 곱하면 돼요. 얘랑 이 위에 2개를 더한 값을 곱한 값이 다음 값이에요. 0 더하기 1 곱하기 2는 2. 1 더하기 2, 3 곱하기 3은 9. 2 더하기 9, 11 곱하기 4는 44. 44 더하기 9, 53. 53 곱하기 5는 26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계산 공식 자체는 쓸데없습니다. 0129 44. 뭐라고요? 0129 44. 0129 44. 0129 44. 이거밖에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났더니 시간이 끝났네요, 젠장. 숙제는요. 내가 얘기했잖아. 뜻강이 먼저 갈 것 같다고. 숙제는요. 숙제는 라이트셀을 조금 더 내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뭐요? 돼요. 뭐요? 다 했잖아요, 저번에. 색칠하기도 설명을 안 했구나. 화이팅. 이거 100% 내가 다 질문 받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라이트셀만 숙제를 드릴게요. 라센만요? 나중에 만나고 좀 망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망한 것 설마 같은데? 한가는 단은 아니고. 아니요, 1162번까지요. 62문제 62문제. A단계 빼고요. A단계 빼고 생각해서 A단계는 뭐 푸실 수 있는 것들은 풀 수 있고요. 금방 풀잖아요. 1129번부터예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주작 다 볼게요. 한 개도 할 거예요.